우리나라가 좀 척박하다 보니까 그게 뭐 갚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정리하고 슬기롭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사장님 여러분, 그리고 예비 창업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비즈 카운셀러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하는 주제가 계시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창업 컨설팅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됐을 때, 창업하다 보면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대출을 갚아야 될 것이고, 뭐 신용 등급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문제는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폐업이라는 이제 문제가 창업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원하지 않는 그런 폐업을 하게 됐을 경우 부채가 없을 수는 없겠죠. 부채가 이제 대부분 남을 거예요. 특히 이제 뭐 개인적인 부채는 차치하고라도 금융권 부채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부실 대출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그걸 다 상환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증서를 받았다. 뭐 각 신용보증재단에서 아니면은 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서 이제 대리대출을 해준 거기 때문에 보증기관에 대리변제 청구를 하게 돼 있어요. 보증서를 끊어준 대가로 우리 은행에서 이제 그 대출 실행을 해줬으니 이게 부실이 났으니까 대출 나간 금액을 다시 환원을 좀 시켜주셔야 하고 대리변제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대리변제를 청구하게 되면 그 잔액은 계속 이제 부실로 남아지게 되겠죠. 일단 폐업을 해서 그거를 갚지 못하게 되면은 신용상에 굉장히 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갚는 게 뭐 사실 최선이겠죠. 뭐 폐업을 하고 이렇게 황망한 그런 상태에서 그게 뭐 갚아지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넉넉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또 다음에 뭐 재기를 한다든지 그런 뭐 상황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정리하고 슬기롭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또 폐업하고 이렇게 나면은 다시 소생할 그런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미국하고 우리하고 지원책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선진국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재기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나라가 좀 척박하다 보니까 대부분 대출이 부실이 되고 나면은 그냥 자포자기 해버린단 말이에요. 또 폐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단은 그 물리적인 어떤 사업장 자체를 폐쇄를 하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 마음을 폐쇄를 해버린다고요. 먼저 나는 이제 실패자야 뭐 이렇게 하면서 주변 정리를 못해요.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출을 과연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그런 해답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그 부실 채권, 그러니까 부실 대출, 자기가 갚지 못한 대출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비교적 잘 돼 있어요. 미국만큼이나 뭐 이런 쪽은 아니지만 상당히 잘 돼 있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융권과 보증기금이나 보증재단 이런 쪽에 그 보증이나 대출이 연체가 돼서 부실화돼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신용회복 그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각 지역에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신청을 하시면 때로는 원금에 대한 일정 부분을 상담도 해주면서 장기간 본인의 그런 어떤 상환 그 어떤 환경에 맞춰서 그걸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촉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를 않아요. 금융기관에서. 사실 뭐 폐업하고 그 다음에 뭐 사업이 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융권의 부채 독촉이나 추심 행위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거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채권 보존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추심 행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폐업을 해서 너무나 마음도 상실감에 빠져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도 막막한 이런 상황에서 추심까지 이렇게 받아서 원금 독촉을 받는다든지 하면 상당히 괴롭단 말이에요. 흔한 말로 그냥 멘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를 하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그 위원회에 가면 굉장히 좀 담당자들이 다 친절해요, 요새는. 그래서 적극 도와주려고 애도 쓰고.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인 부채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건 어차피 뭐 개인끼리 해결해야 될 그런 얘기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금융권 부채만큼은 그런 독촉과 추심에서 조금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여유가 좀 일단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채나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채나 이런 게 있다면 개인 회생 쪽으로 가셔야 돼요. 개인 회생은 사채까지도 망라해서 부채를 유예시키거나 아니면 분할해서 갚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정말 너무 소생할 능력이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법원에 또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개인 회생도 법원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파산도 역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 기업 회생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회생을 신청을 법원에다 하시면은 기업을 이렇게 다시 정상적인 조업을 해서 수익이 난 걸로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제도들이 있으니까 절대 당황하시면 안 돼요. 이 많은 빚을 내가 어떻게 갚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답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가세요. 자, 일단 금융권 빚은 뭐 카드 빚도 가능하니까 금융권 빚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을 하시고요. 사채까지 있고 개인적인 부채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다면 개인 회생 쪽으로 가셔야 되고 그것도 정말 힘들다 이렇게 되면 파산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요. 절대 이렇게 좌절하거나 멘붕에 이렇게 빠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부채들을 잘 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하셔야 신용 등급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런 걸 이제 조성을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재기를 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이 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급 요새는 이제 뭐 신용 등급이 아니고 점수제로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만 개인적인 신용 점수가 너무 낮다 보면 한순간에 그렇게 그걸 복원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폐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집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인원 정리도 해야 되고 부채는 일단 그렇게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